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례승부 2부 시작합니다. 기자 언박싱 코너.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 지역에 소속 교회가 없다고 했던 신천지 예수교회 해명이 거짓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 사무소는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영상을 냈는데요. 예.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야고보 지파장이 지난 9일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니까 라며 우한 소재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라고 하자 신도들도 추정되는 이들이 아멘을 외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이 지파장은 감사하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측이 사실 전에도 우한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신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신천지는 우한에 지교회가 없다라며 내용을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예. 이 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들 이게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렇게 계속 거짓이 드러나면은 그 불신은 더 쌓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오늘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부부인 77세 남성과 72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들 부부가 대구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중 그 부부 중에 여성이 37번 확진 환자 접촉한 신천지 교인입니다. 예.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이 여성이 문자 메시지를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춘천 터미널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전철을 타고 딸이 사는 남양주 화도읍에 간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아니, 자가격리인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자는 분명히 보내진 걸로 확인됐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남양주 그쪽 지역도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예. 전국 어린이집이 내일 휴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일 정도 휴원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 8일까지 이렇게 휴원하게 됩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서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인데요. 휴원 기간은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문제가 공급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내일부터 약국, 우체국 등에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이 공급된다고요?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이런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예.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하고 예. 또 대구, 경북 등 취약 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별도 수량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했죠. 마스크 1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 개정을 통해서 하루 500만 장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공적 판매처 출고온 가운데 그 240만 장은 전국 2만 4천여 곳 약국에 100장씩, 110만 장은 읍면 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 경기외 지역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된 겁니다. 예. 오늘 정부가 그 마스크 오염 정도를 판단해서 재사용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희경 시각처장이 오늘 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을 언급했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시각자 측은 이번 권고는 새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오염이 덜 된 그런 마스크를 재사용한 게 낫다는 판단 담은 거다 얘기하고 있고 일반 시민이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정에 4식구 있으면 나갈 때 다 마스크 4개를 쓰고 갔다가 그렇죠. 집에 와서 한 번 쓰고 버리기도 좀 아깝긴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시 정리해서 질본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예, 지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가 열렸는데 코로나 3법이 통과됐네요. 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3개 법안이 의결됐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하에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렸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이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역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거기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해서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입니까? 여야 사당 대표와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28일 여야 사당 대표와 만나는데요. 청와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이렇게 4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고 이들 정당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한 회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올해 들어 처음이자 취임 이후 6번째 여야 대표 회동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요. 이 송홍 수석 대변인이 오후에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함에도 대구 경북의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고 수석 대변인에서 물러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방역에 원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그렇습니다. 시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TK 분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민주당은 송파병을 포함한 38개 지역에 단수 공천을 확정했네요. 네, 눈에 띄는 지역이 바로 서울 송파병인데요. 예. 여기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의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천재심위원회는 받아들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인 공천재심위원회의 결정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지금 선거 한참 있을 때는 청년들, 여성들 대거 머리카락 냈다고 했는데 경선 기회조차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남 최고위원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남인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물론 적합도 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공천심사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청년 정치 참여를 약속했던 당 지도부의 약속은 뭐가 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계는 원내 인사들이 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중로, 이동섭, 임재훈 의원, 장환진, 국민의당 창준희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안철수계 인사 일부가 이미 통합당으로 옮겼습니다. 예. 추가로 4-5명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 오늘 김중로 의원이 통합당 의총에서 입당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임재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에게 재차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외 김철근 국민의당 창당 준비 공보단장, 현역인 김삼아, 김수민, 신용영 의원도 통합당 이적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안철수 전 의원 거의 혼자 남지 않겠나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통합당은 이렇게 안철수계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으니까 다시 공천심사나 지역구 배치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해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했는데 이런 안철수계 의원들이 와서 합류하게 되면 아니다 봐라 우리 중도로 더 많이 넓혔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습니다. 당선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구 출마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번엔 장애인 시설이 처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인 칠곡 미랄 사랑의 집에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분들이었죠.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도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 또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근본적 원인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에서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설 내에 있다 보면 약화된 신체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예. 예컨대 장기 입원된 대남병원 폐쇄병동 확진자의 경우 예. 신체 기능이 약화된 어떤 중요 이유를 통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시설에 있다 보니 몸을 움직일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예.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써 이 면역력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표현하며 이는 의학계에서는 수용화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를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 속에서 단체 감염이 결국 코로나 악순환 유발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컨대 대남병원 폐쇄병동 같은 경우 병상 없는 6인 1실 침대에서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 즉 다시 말해 단체 격리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악순환되고 계속 유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그런 거네요. 10년, 20년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도 많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데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또 집단적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예. 네, 예컨대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의 경우 102명 중에 100명의 환자가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이는 98%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예.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관련자 114명의 감염자 중 7명이 사망한 것은 6% 이상의 사망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우한시보다 2배가량 큰 사망률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있던 분들이 2층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했고 미랄 사랑의 집 확진 판정받은 23명도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시설보다는 훨씬 조금 개선된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차선책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은 현재 치료가 보다 수월한 2층에 옮기기는 했으나 많은 환자들이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컨대 속출하는 환자 중에 중증 환자가 77%고 위중 환자가 40%가 모두 청도 대남병원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에게 음압병동이 아니라 단지 2층에 분산시킨다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 따라서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이들을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정신병동, 폐쇄병동이 예. 칠곡이나 청도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현재 전국에 지금 파악되는 장애인 시설은 약 1,500여 개이며 그리고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2018년 기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3만 명 중에 2만 명, 즉 66%에 달하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약하거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 격리시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좀 마련했으면 하십니까? 네,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대책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 정책을 해제해야 합니다. 예. 코호트 격리 정책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수용시키는 어떤 격리 정책을 의미하는데 현재 사망률과 확진율을 보면 모두 전 세계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호트 격리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이 지금 1초 1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코호트 격리를 해체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가장 약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음압병동에 적극적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결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이 전국 420여 곳 정신과 폐쇄병동 감염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치는 잘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자의 생명은 현재 1초 1분을 다투고 있으며 오늘, 내일 중에 어떠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 후의 결단력이 아니라 당장 코호트 격리 정책을 해제하고 이들에게 1인실 또는 음압병상에 조치하여 더 이상의 사망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음압병상이 많이 모자라서 특히 대구 경북에 좀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이 병원 직원들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모두들 지금 다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중증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은 더 근무 여건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의료진과 병원 직원 그리고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의 경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에 청취 중인 지금 저희가 아무리 두려워한들 제일 두려운 것은 확진자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입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며칠 전에 나왔던 부실도시락 사태와 같은 것들은 결국 이들의 의욕을 꺾고 결국 이렇게 될 경우 감염 통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일선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의 케어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이 중증 장애인 시설이나 정신병동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다행인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언론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다른 사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도 대남병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시설에 있는 많은 입소자들이 현재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이 없거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들은 소리 없이 죽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정부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비장애인 여러분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똑같이 장애인 환자들도 비장애인 환자들과 같이 음압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 권리, 1인 병실에서 케어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죽지 않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비록 소외된 사건이지만 이 장애인의 시설에 관한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변재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었습니다.